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소인수는 사실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소수이면서 인수인수. 소수이면서 인수인수예요. 소수이면서 그러니까 소수가 무엇이고 인수가 무엇인지 요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소인수 분해가 왜 필요하냐? 그거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하여간 일단은 우리가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이 우리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말하는 소수가 두 가지로 많이 쓰이거든요. 소수 아주 작은 숫자 0.5, 2.7 뭐 이렇게 소수점이 붙어 있는 거 소수점이라 그러죠. 소수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수도 우리는 표기할 때 소수라 그래요. 소수. 작은 숫자로 써요. 한자로 쓰면 이 두 글자가 작은데 작은 숫자, 이 작은 숫자다. 이래서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소수라는 건 이 소자는 원래 되는 수다. 근본이 되는 수다. 그런 소자로서 사실은 한자로는 근본이 되는 숫자다. 이렇게 되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영어로도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그러면 소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수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연수는 우리가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이라는 숫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눠요. 합성수 이렇게 나누는데 소수라는 건 뭐냐면은 1하고 자기 자신의 수. 그러니까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의 수 하니까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약수 개수가 2개고 이거는 약수 개수가 3개 이상인 숫자를 우리는 3개 이상인 숫자고 1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1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이건 몇 개겠어요? 약수의 개수가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로 보면은 1은 1개가 되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고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숫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그거 외로 다른 어떤 숫자로 곱하기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소수의 대표적인 숫자는 2, 3, 5, 7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2, 3, 5, 7 요 숫자 우리가 왜 2는 1 곱하기 2 요거밖에 없죠. 3도 3 곱하기 1 5 곱하기 1 7 곱하기 1 요거 외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의 수로 곱하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 그런 숫자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영어로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임 또는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프라임이라고도 자주 섞어 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본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소수는 영어로는 데시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수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가면은 뭐 다른 걸로 분수로 표시하는 방법하고 관련지어서 우리 유리수하고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연수 틀 안에서만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수는 요거 1과 소수 외에 모든 수를 합성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수의 개수가 우리는 1 곱하기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곱하기 꼴이 되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4도 되지만은 2 곱하기 2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6도 1 곱하기 6도 되고 2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죠. 이 경우는 약수의 개수가 1, 2, 3, 6 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는 합성수고 많은 의문이 소수에 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수학자들이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풀이법이나 그걸로 아직까지 못 푼 것도 있고요. 소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아직까지 수학자들이 못 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건 소수는 이렇게 됐다. 그럼 인수라는 건 뭐냐? 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약수하고 비슷한다고 약수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약수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소수인 것을 인수로 나타낸 게 소인수예요. 그러니까 분해니까 어떤 숫자를 우리 곱하기 꼴로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6은 2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2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2를 거듭 곱한 것을 우리가 제곱으로 표시해요. 거듭 곱한 거를 우리 거듭 제곱이라고 했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한다. 그러면 우리 소인수 분해가 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까요? 우리는 중학교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약수의 합,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약수의 곱 이런 거 계산하는데 조금 편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18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겠어요. 14를 보면 2 곱하기 9 이거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9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숫자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이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숫자 그래서 48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흔히들 밑으로도 쓰니까 저는 밑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를 계속 써요. 2 나누면 24 또 2 12 2 6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몇 번 곱해졌나요? 4번 곱해주고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8은 2를 4번 곱하고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초 수학에서 약수를 구하고 약수의 합을 구하고 약수의 곱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가 어떤 숫자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나 거듭제곱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는 1서부터 쓰고 1, 2, 1, 3, 3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앞에 1을 한번 쓰고 2를 쓰고 1, 3,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6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숫자 각자 하나하나가 이 숫자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는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9가 되고 이거는 18이 되네요. 그래서 1, 2, 3, 6, 9, 18 그래서 약수는 이런 숫자가 약수가 되고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 곱하기 3 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약수의 개수는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1서부터 쉬니까 하나 생기고 여기 1 하나가 해서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고 여기 2니까 여기 1 하나를 더 써주니까 더하기 1 해서 약수의 개수는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 해서 약수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약수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계산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1, 2, 3, 6, 9, 18 이거를 다 더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거듭제곱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일일이 더하기보다는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요 숫자라는 건 요 위에다가 2만 더 곱한 게 되죠. 그러니까 2로 묶어버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여기는 한 개 있는 거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묶어버리면은 1 더하기 2가 되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이거 더한 거하고 이거 더한 거 두 개 곱해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 더한 거하고 이거 더해가지고 그냥 두 수를 곱하면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요거 더하니까 얼마요? 13이고 요거 더하면 3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버리면 약수의 합은 39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간단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합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수의 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약수의 곱.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거 모든 약수를 곱하면 그 값은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써볼게요. 18은 1 곱하기 18도 되고 2 곱하기 우리가 9도 되고 3 곱하기 6도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약수가 1, 2, 3, 6, 9, 18 그렇게 되는 이걸 전부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곱하면 18 요렇게 곱하면 18 요렇게 곱하면 18 이렇게 돼. 18을 몇 번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18을 3번 곱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약수의 곱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약수의 곱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약수의 개수가 전부 몇 개였죠? 6개니까 약수의 개수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8은 18에다 2분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나타나요. 약수의 개수의 거듭제곱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만점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18을 바로 냈지만은 이 약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물론 약수의 개수 홀수일 때도 이 공식은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당당당당 더해서 우리가 100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값이 얼마냐? 그럼 우리 흔히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다 더하면 10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씩 1서부터 100까지 100인데 두 개씩 묶이면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5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짜리가 50개가 있다. 그래서 5050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짝수개일 때는 이렇게 두 개씩 묶이지만 만약에 홀수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맞습니다. 홀수개 있을 때는 우리가 홀수개 나눠놓고 나머지 홀수만 또 더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이게 짝수개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씩 묶이잖아요. 근데 홀수개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홀수개일 때 이렇게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 두 번 더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똑같은 S를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똑같은 S를 거듭으로 거꾸로 해서 거꾸로 우리가 100 더하기 99 더하기 당당 더해서 1이니까 요렇게 더하면은 100일, 요렇게 더하면 100일, 요렇게 더해서 100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듭제곱이 있는 거를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18이기 때문에 18의 세제곱은 이렇게 다 곱하지만은 우리는 전체를 바꿔놓고 뒤로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18을 6번 곱하고 18을 6번 곱한 것을 다시 또 둘로 나눈 게 되는 거가 되고 우리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12, 18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여기에 관련된 그 유제를 그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